강의 계획에 의해서 본 포럼의 목적 및 추진 방향 이두혜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왕의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자리를 마련해서 한 것은 세상을 좀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보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90이 다 됐습니다만은 저보다 이제 더 연배 되시는 분 계시고 또 이 세상을 많이 살으셨으니까 앞으로 이 자리를 이용해서 우리 인생과 역사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역마살이 좀 세서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고 어떻게 일본이다 미국이다 남미 중국을 사방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보니까 세상을 좀 구경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 우리 나라와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저는 장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맨날 산에 가서 나무하고 논에서 농사 짓고 밭에서 농사도 짓고 그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노트는 팔에 적어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제가 그 해방이 됐을 때 국민학교 2학년 그럴 때 이제 그래 됐는데 그래 시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며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좀 인생이 행복하지는 못했죠. 뭐 만날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일해야 되고 밭에서 일해야 되고 논에서 일해야 되고 이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팔에다가 영어 단어도 쓰고 수학 공식도 쓰고 이래서 이제 어떻게 뭐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경북사범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는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교 1년 하고 말고 그 다음에 뭐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노동판에도 일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때 6.25 때인데 울산 양죽이라 하는 곳에서 부두에서 그 노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때 큰 배가 그 배 이름이 LST라고 적어놨는데 그 한 배 가지고 한국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배가 얼마나 크냐 하면 2달 동안 하역 작업을 했어요. 하역 작업. 두 달 해가지고 한국 전쟁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 배가 얼마나 크냐. 2달 동안 하역을 해도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두의 노동도 해봤는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또 뭐 대학이라 그런 데는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간보다도 뭐 밥벌이 하고 일하느라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뭐 잘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미국도 가게 되고 남미도 좀 댕기고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또 토목회사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의 흐름이 조금 들어왔어요, 눈에.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는 뭐 어머니 생각이라는 책이 뭐 제 이력서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살면서 그 어머니 덕을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육 때문에 제가 미국 시민권도 일찍 받았고, 그거는 5년을 살아야 시민권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 가서 토목회사를 했는데, 그거 하면서 중국 사회도 좀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인생의 역경이 좀 복잡하죠. 남다르게 뭐 일도 좀 하고 뭐 그랬지는 중학교 때부터 부도에 가서 일했으니까. 그래서 그래 썼는데 제가 살다가 보니까 이걸 그냥 지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제가 이 자리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우리 임 선생님하고 같이 이 자리를 또 한 달씩 또 빌렸어요. 그래서 이래 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 모임이 앞으로 우리 민족의 인생과 나라의 역사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대단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연만하신 어르신께서 인생을 오래 살았었으니까 뭔가 우리가 모여서 뜻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이런 자리를 우리가 더 오랫도록 마련해서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인생 문제든지 철학이든지 또 오랫동안 연구하신 일이 있으시니까 그것을 토론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삼체단이라고 있어요. 어머니 생각 책에 보면은 삼체단이 있는데 뭔가 조직을 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그냥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책에 보면은 삼체단이 있어요. 일심 협력 단결체, 역사 운명 공동체, 민족 생존 구심체, 이래서 삼체단이 있는데 어떤 이름을 정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십시일반의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다 조금씩 우리가 협조를 해서 좋은 모임이 되고 앞으로 우리 사회와 나라에 덕되는 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삼체단 조직이 있는데 삼체단 조직을 우리가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모였다가 헤어지고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 이루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책에 보면은 삼체단이라고 있습니다. 일심 협력 단결체, 역사 운명 공동체, 민족 생존 구심체, 이게 삼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해서 그 어르신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단체를 만드는데 협조를 해 주시고 좋은 단체가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푸틴이 러시아 백성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들어요. 그렇다가 보니까 뭔가 전쟁을 시작하기는 쉽게 했는데 이 승부가 어렵다. 이기는 것이 어렵겠다. 하는 것이 세월이 갈수록 그거 하니까 이제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 연해주 우리 동포들이 옛날에 살았는데 그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추방이 됐잖아요. 그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포가 남은 것은 사하린스크 섬에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일제시대 때 광부로 갔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만 거의 살아요. 러시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푸틴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사하린스크 행정권을 고려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자기 사람들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푸틴이 사하린스크를 한국에다 줘야 되겠다. 그 왜 그러냐? 고려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근면하고 정직하고 사람들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사하린스크를 한국에다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삼체단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사하린스크 섬이 남북 합한 거 거의 그만해요. 그럼 그걸 한국 사람들이 주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큰 땅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은 모임을 가지는 목적도 되고 우리 민족의 역사의 영역도 넓히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대륙 진출 근데 우리가 보통 인생과 역사를 말할 것 같으면 흥망성쇠가 다 있지 않습니까? 흥망성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흥망성쇠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 제가 이제 조금 세상을 구경하다 보니까 여성 역할을 갖다가 우대하는 나라가 백성이 그 역사가 상당히 그 보편적이고 건전하고 영혼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중국에 있어 보니까 중국이 왜 세계에서 큰 땅을 차지했느냐. 중국 사람들은 여자는 아기를 놓으면은 자기 말을 가르치기 전에는 절대로 남의 말을 접촉을 안 시켜요. 그래야만 자기 말을 갖다 이어갈 수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서장 지역이든지 싱가포르든지 이런 것을 봐서 싱가포르는 중국 화교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런데 첫째로 나라를 만들려면은 자기 말이 있어야 돼. 그래야 단결이 돼요. 그 단결이 되는 동시에 자본의 힘을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싱가포르는 하나의 나라가 중국 사람이 만든, 화교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멕시코를 갔을 때,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 동포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노동을 했어요. 그 열대 지역에서 노동을 했는데, 그 우리 동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열대 지방의 더위를 이기면서 노력을 해가 돈을 벌어서 뭘 하나 뭐 집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뭐 기도한다 그러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동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70년도 되기 전에 망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인생과 역사를 이어가려면은 첫째 중요한 것이 자기 언어로서 통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말을 잃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조상의 뿌리도 없고 말도 잃어버리고 이렇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동포들은 70년도 되기 전에 방황을 하고 흩어졌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멕시코 나라 수도 멕시코 시티에 차이나타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본력과 단계를 가지고 큰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때 모택동이가 멕시코 시티 차이나타운에 그 모택동 상상이 들어가 가지고 야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과 중국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 동포들은 얼마 안 가면 우리말을 잊어버려. 중국 사람들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동포 한 분이 대학교 교수인데 화학 박사예요. 그런데 음력 설날이 돼가지고 고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애들을 인사를 시켜요.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 인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민족이 참 문제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말이라는 것은 그 민족의 힘을 나타내고 역사를 지키는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말을 잊어버리니까 역사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혈통도 못 지켜.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도 하고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 뭐 좀 한다는 사람이 외국어 한마디 하면 그게 유식인 줄 알아. 부끄러운 걸 몰라. 그럼 뭐 아젠다든지 무슨 하여튼 한마디씩 줄게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요, 외국말 안 해요. 그 정치 지도자들이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마일드 세븐이라고 하는 미국 담배 선지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놨냐면 만사발이라고 딱 써놨는 거예요. 만사발,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이게 마일드 세븐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브라질을 갖다가 중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팥이라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북언에도 안 가는 말이에요. 팥이라고. 그 팥이라 그러면 우리는 몰라. 브라질이라 그러면 아는데 중국 사람들은 팥이라 그러면 브라질은 다 알아요. 아예 배울 때부터 그렇게 배워. 그래서 중국이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언어 문화의 역할이 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언어 문화와 전통 문화가 죽으면은 그 민족은 방황해버려요. 땅을 못 차지해. 땅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중국이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 언어 문화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단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멀리 나가면 우리말 잊어버려. 그렇다가 보니까 그 땅에서 행세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이게 참 앞으로 지구촌 시대의 역사에 중요한 건데 그런 걸 몰라. 그게 인생의 철학인데, 중요한 철학인데, 안 망하려면 자기 언어와 전통 문화를 알아야 돼. 그런데 그 역할은 누가 하느냐? 여성이 해요, 여성이. 여자가 그걸 갖다가 모르면은 망해. 방황을 해버려. 여자가 애 낳아가지고 기를 때 자기 말을 중요하게 익히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중국의 여성들은 애를 낳아 기르면은 자기 말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남의 말을 접촉을 안 시켜. 이거를 우리가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것이 인생과 역사의 중요한 철학이 된다. 안 망하는 일이 된다. 이걸 몰라. 우리나라 지금 뭐 좀 한다 그런 사람 보면은 외국말 한마디씩 다 줄게. 예. 그럼 뭐 그게 무슨 대단한 줄 알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아젠다다. 아젠다 얘기해요. 아젠다 얘기하면 아젠다가 뭔지 알아? 그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 아젠다 무슨 말인지 손들어 보라 그래요. 몇 사람이 알겠어요. 그 국민들이 모르는 말을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거티브다. 네거티브야 뭐고요? 네거티브가.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인생과 역사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방황을 하거나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 그저 외국말 한마디 하면 그게 대단한 줄 알아. 그럼 내가 가만 들어보면 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은 영어 알아도 영어를 외국 가면 영어 안 해요. 통역시키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동시 통역기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가면은 지가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영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 영어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인기 얻을 것 같지만은 영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바보 같은 사람, 이거 정신 나갔다. 그래 보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 잘하는 통역도 데리고 다니면서 왜 남의 말을 왜 해? 자기 말을 하면 통역하면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언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다음에 흥망성쇠, 인생과 역사의 흥망성쇠에 있어서 우리가 흥망성쇠를 얘기하는데 흥하고 망하는 거는 여성에 달렸어요. 여성이 망할 짓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왜 했느냐? 궁중의 여자들이 가만 보니까 뭐 이상한 지 이름도 놔둬놓고 이상한 이름을 지어가지고 야단하거든. 그래 대원군이 아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국 정책을 하고 서양 오랑캐들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국 정책.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지 다른 민족을 정복을 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표적을 갖다가 누구한테 주느냐? 여자한테 줘요. 여성을 정신을 망하도록 만들어 놔야 그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한 겁니다. 그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궁중의 여자들이 지 이름 놔두고도 이상한 이름을 만들어가 야단하고 뭐 조상도 모르고 남은 나라
종교에 미쳐가지고 야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망성쇠에 있어가지고 인생과 역사에 있어서 흥망성쇠의 과정에는 흥하고 망하는 거는 여성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여자가 어떻게 흥하고 망하는 걸 하느냐. 역사가 그거 다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기고 못 이기는 남자한테 달렸어요. 남자는 힘으로 해야 되고 여자는 지혜로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고 못 이기는 거는 남자한테 달렸고 흥하고 망하는 거는 여자한테 달렸어. 우리가 보세요. 싱가포르가 어떻게 중국 사람이 다스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중국 화교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화교들이 만든 나라를 만들려면 첫째는 자기 어느 문화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재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흥망성쇠 인생과 역사에 있어가지고 흥망성쇠가 있는 거는 흥망은 여자한테 달렸고 성쇠는 남자한테 달렸고 남자는 힘이 있어서 전쟁을 해도 이겨야 되고 여자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문화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자기 어느 문화의 토대와 초석을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남자가 인생과 역사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하나 철학처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뭐 외국어 한마디 해놓으면 대단한 줄 알고 막 죽겠다고. 그럼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이 정신 나간 사람 아이가. 내가 외국말 하라면 내가 더 잘 알지. 지금 뭐 알아. 나는 평생 외국 돌아다니며 살았고 또 미국도 살아봤고. 그래서 우리가 흥망성쇠 인생에 있어서 흥망성쇠의 기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안 망해야지. 망하고 난 다음에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흥망성쇠 인생과 역사에 있어서 흥망성쇠의 기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를 뭐 좀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됐어요. 너무 길면. 하여튼 다음에 또 기회를 봐서 네. 얘기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흥망은 남자에게 달렸고 성쇠는 여자에게 달렸다. 그리고 지혜와 힘을 길러야 된다. 요거 아주 짤막하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